첫 번째 이야기, 저녁 전날 계엄령이 터진 사연. 본 이야기는 구독자 중 한 분인 호빵맨님께서 보내주신 소중한 사연을 실화 99%, 불화 1%를 적절히 섞어 제작한 영상입니다. 사연 보내주신 호빵맨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소중한 구독자분의 사연이니만큼 무례한 댓글은 지양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내 이름은 호빵맨, 2023년 군번으로 강원도에 위치한 모사단 정보통신대대에서 복무했다. 1년 반 동안 여러가지 다양한 경험을 했고 내게도 드디어 저녁일이 다가왔다. 나의 저녁일은 12월 4일 수요일, 당시 사단 전술훈련 주간이었기에 후임들 모두 훈련 예정표에 따라 훈련했고 나는 행정반에서 개원들의 일을 도왔다. 매일 훈련 상황이 종료되면 장구류 입고 거친 숨을 몰아쉬며 들어오던 후임들에게 나는 내일 모레 가는데 너는 저녁까지 얼마나 남았냐? 라며 놀려대기도 하고 그동안 입었던 전투복, 짬복, 쓸만했던 용품들을 나눠주며 조금만 더 고생해라. 그렇게 참다 보면 나처럼 전역하는 날이 올 거야. 라고 격려도 해주었다. 그토록 고대하던 저녁 전날, 옆중대 아저씨와 간부들에게 인사하고 부모님께 전화드렸다. 괜찮다고 말씀드려도 기어이 나를 데리러 오신다는 부모님. 개인정비 시간이 끝나고 원래는 휴대폰을 반납해야 하지만 마지막 날인 만큼 몰래 매트리스 밑에 숨겨놨다. 점호 종료 후 저녁방을 신나게 맞아 온몸이 쑤시고 멍이 들었지만 그래도 기분은 날아갈 것만 같았다. 후임들과 마지막으로 강원도의 밤하늘을 보며 구름과자 한 개비를 태우던 순간은 죽을 때까지 잊지 못할 것 같다. 내일이 올까? 내가 진짜로 저녁을 하긴 하는구나. 생활관으로 돌아와 후임들과 30분 정도 이야기를 했는데 이미 말을 놓은 지 한참 된 후임들이 드디어 네가 가는구나. 너 가면 진짜 생활관이 심심할 것 같다. 내일 전쟁 나면 좋겠다. 등등 시시콜콜한 얘기들을 쏟아낸 후 다들 잠자리에 들었고 나는 이불을 뒤집어 쓴 채 핸드폰을 했다. 1시간쯤 지났을까 졸음이 밀려와 자려고 하는데 갑자기 친구들에게 인스타그램과 카카오톡으로 야 너 괜찮냐? 내일 저녁 못하는 거 아니야? 등등 당최 알 수 없는 연락들이 오기 시작했다. 뭔가 잘못됐다 싶어 찾아보니 계엄령이 터졌다는 것. 순간 머릿속이 하얘짐과 동시에 눈앞이 노래졌다. 아, 하늘이 진짜 나를 억까하는구나. 진짜 저녁 못하는 건가? 부모님께서 데리러 오시기로 했는데 어떡하지? 그런 생각을 함과 동시에 사이렌이 울리며 방송이 켜졌다. 실제 상황 제1부 계엄령 발령, 제2부 발령권자 육군 참모총장. 모두 놀라서 기상. 신속히 전투복 환복 후 장구류 착용하고 총기 휴대한 채로 생활관에 앉아서 대기. 그 와중에 휴대폰을 반납하지 않은 것이 걸리면 더 큰일 날 것 같다는 생각에 총기함 열쇠를 가지러 가는 막내를 붙잡고 야 내가 가져올게. 총기함 키를 가져옴과 동시에 옆에 있던 휴대폰 보관함을 따서 휴대폰을 몰래 끼워 넣었다. 30분도 안 되어 대대의 모든 간부가 복귀. 중대별로 담당 초소 투입 명령이 떨어졌다. 근데 당시에도 뭔가 이해가 안 됐다. 북 도발도 아니고 거수자가 부대에 생긴 것도 아닌데 왜 초소에 투입시킨 거지? 행보관님께서는 내게 너는 행정반에서 대기해. 대신 어디 갈 때에는 꼭 나에게 보고하고. 아참, 너 휴대폰 반납했지? 예 당연히 냈습니다. 다행이다. 그렇게 행정반에서 1시간쯤 대기했을까 화장실이 가고 싶어졌고 행보관님 화장실 좀 다녀오겠습니다. 그래, 거기 대검은 놓고 가. 혹시라도 좌절한 내가 위험한 짓을 할까 걱정되신 듯 얼마 후 초소에 있던 병력들 모두 복귀 조치 후 다들 장구류 착용한 상태로 생활관에서 대기하며 뉴스를 시청했다. 후임들은 내가 놀린 만큼 나를 놀려댔고 그래도 저녁은 하겠지 라며 격려해 주었다. 새벽 4시 5시 경이었나? 우리는 모두 앉은 채로 꾸벅꾸벅 졸았고 중대 전원 집합하라는 방송에 깨어 모두 연병장에 도열했다. 새벽 차가운 공기, 병력들의 심신미약 상태가 이뤄낸 고요함은 지금도 잊히지 않는다. 중대장님께서는 4시 30분 최종 계엄 해제를 말씀하셨고 그제야 우리는 안도하고 긴장을 풀 수 있었다. 날이 밝고 중대장님, 행보관님, 간부님들께 인사드리고 지통실에 갔다. 이런 어수선한 분위기 속에서 저녁시켜서 정말 미안하다. 고생했다. 나는 지쳐있는 후임들 모두에게 고생했고 조금만 참으라고 작별 인사한 후 쓸쓸히 위병소로 향했다. 위병소에서 근무하던 병사가 이상한 표정으로 용모가 어떻게 되십니까? 금일 저녁자입니다. 그러자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으며 까딱하면 저녁 못할 뻔했네요. 그동안 고생하셨습니다. 그러게요. 이런 날 저녁하게 되네요. 부대를 나서며 그토록 기다렸던 저녁인데 당연히 기분이 좋아야 하는데 뭔가 마무리가 좀 아쉽고 부대에 남은 사람들이 걱정됐다. 만약 제때 계엄이 해제되지 않았더라면 진짜 생각만 해도 아찔하다. 1년 6개월은 우리 선배님들에 비하면 짧은 군생활이지만 저는 잊지 못할 기억과 평생의 술안주거리를 얻었습니다. 이렇게 아무나 경험할 수 없는 역사적인 시기의 사연을 영상화하게 된다면 제게도 멋진 추억이 되고 구독자분들도 흥미롭게 시청하실 것 같아 저녁 후 바로 사연을 보내봅니다. 이 이야기의 장르가 잔잔한 일상물이 되어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이야기, 남양 특집 신기 있는 병사.
본 이야기는 구독자 중 한 분인 파란 오리님께서 보내주신 소중한 사연을 실화 94%, 구라 6%를 적절히 섞어 제작한 영상입니다. 사연 보내주신 파란 오리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내 이름은 이땡땡, 때는 2010땡년 유격훈련 도중 듣게 된 이야기를 제보해보려 한다. 당시 나는 계급이 하사였고 분대장직을 수행 중이라 선배들과 달리 간부 천막이 아닌 병사들과 함께 천막을 사용했다. 당시 장마철이라 비가 너무 많이 왔기에 다들 천막에서 대기하던 중 여름이고 분위기도 좀 우중충하니 무서운 이야기가 듣고 싶어. 무서운 이야기 알고 있는 사람? 그러자 말년인 김병장이 제게 신기가 조금 있습니다. 신기? 왜? 뭐 신기한 일 있었어? 그런데 제가 잘 기억을 못합니다. 그게 뭔 소리야? 그러자 옆에 있던 장상병이 예 맞습니다. 김병장과 함께 근무할 때 진짜 무서웠습니다. 그렇게 둘의 이야기를 듣게 되었다. 여기 중대는 강원도에 위치한 독립정비중대인데 밤이 되면 무딘 나도 느낄 정도로 매우 스산하고 음침한 기운이 느껴졌다. 이곳의 근무 투입 방식은 조금 특이한데 연병장 한 바퀴 순찰하고 나서 정비 공장 사이에 있는 초소 위로 올라가 근무한 다음 근무 교대 시 다시 연병장 한 바퀴 순찰하고 중대 복귀하는 식. 그날은 부사수가 갑자기 열이 올라 장상병이 급히 땜빵으로 투입되어 김병장과 장상병이 함께 근무를 서게 되었다. 중대 안에서 수다를 떨며 준비해서 나오니 그날따라 바람이 매우 심하고 구름이 짙어서 달빛조차 없는 캄캄한 새벽. 분위기가 좀 스산했기에 장상병은 김병장에게 이런저런 농담을 하며 분위기를 띄우려 노력했다. 하지만 중대 안과는 다르게 말이 없는 김병장. 결국 말없이 연병장 한 바퀴를 돌고 정비 공장 사이 초소 위로 올라간 두 사람. 초소에서도 아무 말 없이 장상병에게는 눈길도 주지 않고 다른 쪽만 쳐다보는 김병장. 좀 이상하긴 했지만 새벽이고 피곤해서 저러나 싶어 연병장 쪽을 바라보며 무료한 시간을 보내고 있을 무렵 장상병의 시선 앞에 희미한 반딧불이 두 개가 동시에 지나갔고 뭐지? 하는 순간 갑자기 초소한 창문이 드르륵 하며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깜짝 놀라 뒤를 쳐다보니 김병장이 창문을 열고 고개를 앞으로 삐죽 내밀고 있는 게 아닌가. 지금 갑자기 뭐 하시는 겁니까? 위험합니다! 그러자 아무 말 없이 창문을 닫고 원래 자세로 돌아오는 김병장. 김병장이 평소 자신에게 신기가 있고 가끔 이상한 행동을 한다고 말한 것이 기억나? 무섭기도 하고 근무 시간도 얼마 안 남았으니 참자 하고 애써 무시한 장상병. 그렇게 근무 교대자가 왔고 연병장 한 바퀴 돌 무렵 우리 중대 중 제일 어둡고 스산한 자주포 진열 공장 근처에서 여태껏 한마디도 없던 김병장이 갑자기 말을 걸었다. 야, 우리 이대로 근무 끝나는 거 아쉬우니까 자주포 진열 공장 뒤편으로 돌아서 가자. 거긴 순찰로도 아니고 길도 좋지 않은데 꼭 그러셔야겠습니까? 그러자 또 말이 없는 김병장. 가시고 싶으시면 혼자 가십시오. 저는 원래 순찰로로 가겠습니다. 어차피 도중에 만나니까 거기서 보시지 말입니다. 그러자 말없이 자주포 공장 뒤쪽으로 가는 김병장. 그 모습을 본 장상병은 원래 순찰로로 이동하다가 갑자기 김병장이 걱정되어 김병장을 따라 자주포 공장 담벼락 쪽으로 빠르게 쫓아갔다. 그런데 김병장의 발소리가 들리지 않았다. 무슨 일 생겼나 싶어 주변을 둘러보다 무심코 담벼락 쪽을 쳐다봤는데 달빛조차 없는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아까 초소에서 본 반딧불 두 개가 일렁거리고 있었다. 뭐지? 하는 순간 그 존재를 깨달은 장상병. 사람은 동물처럼 안광이 없는 것으로 아는데 김병장이 시퍼렇게 안광을 띄운 채 이빨이 보일 정도로 환하게 웃으며 쳐다보고 있었다. 마치 장상병이 자기를 따라올 줄 알았던 것처럼 담벼락 아래 어둠 속에 숨어 자신을 언제 쳐다보나 노려보고 있었던 것. 그 순간 장상병은 미친듯이 중대로 뛰어 복귀했고 근무 서던 당직 하사와 함께 김병장에게 갔더니 김병장은 그곳에 없었고 돌아와 보니 이미 잠자리에 들어있었다고 한다. 다음날 김병장에게 왜 그랬냐고 물어보니 너랑 중대에서 수다 떤 건 기억나는데 그 뒤로는 아예 기억이 없어. 왜? 무슨 일 있었어? 우와 오싹하네. 그거 빙의 아닌가? 곧 비가 그쳤고 우리는 유격훈련을 받았다. 그때는 몰랐지만 시간이 지나 그 이야기를 떠올려보니 가만히 있어봐. 초소 안에서 봤던 그 반딧불이는 통짜 유리에 반사된 김병장의 안광이었던 건가? 그럼 뭐야? 김병장은 근무를 서는 내내 계속 장상병을 지켜봤던 거네? 충성 하사 최송이 구독자 여러분께 드릴 말씀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소중한 군생활 이야기를 들려주십시오. 내가 겪은 재밌는, 무서운, 빵당한, 억울한, 역같은, 또라이 병사 등등 어떤 이야기라도 대환영입니다. 그러면 구라 적당히 잘 버무려 각색해서 열심히 제작할 겁니다. 설명란과 댓글에 이메일 주소가 있사오니 용기 내어 편안하게 적어서 보내주세요. 구독자 여러분들의 소중한 사연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성! 드디어 18년 만에 신년지가 완결됐습니다.
정지혁 병장의 고등학교 시절, 그리고 정지혁 이병은 과연 어떤 모습이었을지, 최원일과 정지혁은 왜 원수가 되었는지, 짱구는 왜 김창우를 좋아하게 됐는지, 왜 정지혁은 김창우를 그토록 갈구는지, 김창우는 어떤 고문간 짓을 했는지, 말년들은 과연 제대할 수 있을 것인지, 그리고 666 부대는 어떻게 탄생했는지,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셨던 모든 떡밥들을 풀었습니다. 카카오 페이지에서 5인용 또는 666을 검색하세요. 감사합니다.